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제헌절 연휴 사이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서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고립된 주민 2명이 119 구조대원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59분쯤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조천강에서 4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나무 쓰러짐 사고와 토사 유출 등 비 피해 사고는 78건 발생했습니다. 제10대 원주시의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조직과 운영, 예산과 인사,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정환 원주시의회 의장은 또 앞으로 10대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지켜보면서 소통과 책임의 정치 실현을 보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 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옹벽이 유실된 혁신도시 뒷골교를 찾았습니다. 뒷골교는 지난 18일 밤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 일부가 유실됐으며 원주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들은 현장을 점검한 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계속되는 혁신도시 내 옹벽 붕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검토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진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똑같은 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도 잘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원주시는 옹벽 복구에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 차량 통행 제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이 20일 원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손준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은 끝나가고 있지만 거점 시설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학성동은 운영 방식이 불분명하고 중앙동은 도시재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최소 5년간의 거점 시설 운영 성과와 이용률, 주민 참여도, 빈 점포 감소율, 유동인구 변화 등 도시재생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남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시민을 남기는 도시재생. 이것이 앞으로 시민주권 시대에 원주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선국이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0일 시민보고회를 끝으로 43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주문진 취임식을 통해 균형 발전 의지를 천명했으며 시장실을 청사 1층으로 이동해 문턱을 낮춘 시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남방 큰돌고래 안모기의 긴급구조 요청을 통해 생태적 문제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일방적인 백서 대신 시민보고회를 통해 조직과 예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과 경북 등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가 유독 늦었습니다. 장마 시작쯤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흘,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시작해서 그렇게 강한 비가 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들어서서 그 정체 전선이 다시 한반도 부근에 만들어졌고 이 전선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2, 3일 사이에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내리는 추세를 봤을 때 특정 지역에만 유독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을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부근의 상층의 공기가 옛날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이고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져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형태가 최근 올여름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수 형태는 계속 여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가 없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주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정보거든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거든요. 올여름부터는 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비가 내린 정도 기준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강화된 건데 자, 이런 정보를 받으면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이한 마음보다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그런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번 비 언제까지 내릴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정체전선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일 토요일에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올라가 비가 이제 중부지방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25일 조심스럽게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은 마늘과 한우가 특산물로 꼽힙니다. 이 시장에서는 고품질로 인정받지만 별도의 가공 없이 키운 그대로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 대학이 원재료들을 고부가 가치 식품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고기에 곁들여 먹기 좋게 만든 천연 향신료입니다. 청운대 식품기술지원센터가 홍성 지역 특산물인 홍산 마늘을 활용해 개발한 것들입니다. 허브솔트를 비롯한 3개 제품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홍성군의 농축산 자원을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상품화, 브랜드화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청운대는 앵커 사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역 특화 자원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홍성의 또 다른 특산품인 한우에 마늘을 결합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지역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출시한 이 제품은 LG 엘로비전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2억 원어치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체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홍보를 위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로를 다각화한 덕분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 식품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기반의 실용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식품기술지원센터와 홍성 DX 미디어 센터를 통해 제품 개발, 분석, 홍보, 유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학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지역 기업체는 17곳에 달합니다.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이런 협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합니다. 포장에 대한 브랜딩이나 홍보 콘텐츠 개선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많이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게 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원은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50명 이상이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받았고 직접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웠습니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쪽 충남의 서부 지역에서 홍성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어떤 사업의 대상 공간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학의 역량을 더한 상생 모델이 지역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강원 원주의 의료기기와 횡성의 축산, 광안 지역 살림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학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요. 상지대학교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립니다. 이곳은 원주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연매출 3천억 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의료기기 인허가 직무체험 교육과정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산업 전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업을 와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꿈이 뭐예요? 저는 의료기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과 원주 지역 고등학생 37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꾸려졌습니다. 이번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는 서울과 원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상지대는 이 밖에도 드럼봇 활용과 축산 분비물 자원화 등 지역과 연계된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해 횡성의 축산업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분야, 강원 산림자원 관리와 활용을 위한 드럼봇 교육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교육도 병행하며 지역 산업 전반으로 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지역의 고등학교 또 서울 인근의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지는 연계 사업으로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초중고 그다음 대학 기업체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목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상지대학교 앵커 사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형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대기업 연구시설을 유치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LG전자가 545억 원을 투자해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냉난방 공조 연구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에어컨과 히트펌프는 물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미래산업 핵심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대학 캠퍼스 부지 안에 대기업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강의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 연구 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학협력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인재를 확보하려는 대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는 1,438억 원 규모의 SMR 플랫폼 국가연구소를 구축해 원전 AI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그룹의 창원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에도 참여해 현장형 AI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교육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산학일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산학일치 사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LG와 같은 이런 많은 대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소를 학교 내에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역대학이 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의실을 넘어 기업 연구 현장과 함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미래 산업 투자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산업 선장을 이끄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동해시가 전천 폐철구의 전천 뜬다리 정원 마루를 조성하고 조경과 야간 경관을 보완했습니다. 뜬다리 정원 마루는 길이 265m, 폭 5m의 폐철교로 12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쉼터, 장미터널 등을 갖춘 테마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전천 폐철교는 지난 1990년대 영동선 전천 철교 재가설 이후 철도 기능을 잃은 채 장기간 방치돼 오다 지난 2023년 기반 공사에 착수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원주시가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를 운영합니다. 공원 물놀이장은 지정면 샘마루공원과 무실동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 행구동 행구수변공원 등 세 곳에서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태봉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그늘막 설치 공사로 인해 오는 28일 개장해 9월 6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어깨동무 어린이공원과 너름공원, 중앙장비, 일산, 샘마루공원 등 6곳의 바닥 분수도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평창군이 오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화면 땀띠공원 일대에서 2016 평창더위 사냥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는 판타스틱 썸머를 슬로건으로 물놀이 콘텐츠와 온 가족이 즐기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캠핑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마련됩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바베큐장과 반려동물 물놀이장 등 신규 시설을 마련하고 대화 전통시장과 연계한 땀순이 구출 작전을 운영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